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고아이 부연구위원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요, 매 분기별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라는 제목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분기 건설시장과 이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목차 구성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여건, 두 번째는 2분기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세 번째로는 전문건설업의 동향과 전망, 네 번째로는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 마지막으로는 건설업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슈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시경제 여건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8%로 하향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하향해서 발표한 주요 요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어쨌든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 그리고 건설 투자가 급감했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그리고 글로벌적인 통상 경제 악화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표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부 소폭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2%를 넘기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표는 거시경제 여건을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또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방 요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글로벌 통상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하방 요인도 같이 작용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일부 상방 요인이 작용은 하기는 하나 여전히 하방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2분기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건설 지표는요, 선행 지표와 동행 지표 모두 위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표를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수주 그리고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9% 그리고 19.8%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행 지표이자 동행 지표라고 판단되는 건축 착공 면적은 20.7% 감소를 했고 결론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 기성, 즉 진행 중인 공사의 실적은요 21.1% 급감을 했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최대 감소폭입니다. 당초에는 공공투자 확대가 민간투자의 부진을 좀 상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공공투자도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건설업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5년 3분기 건설시장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건설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 SOC 공급 확대 또는 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단기적인 반등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평가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먼저 22년부터 23년까지 선행지표 부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건축 허가, 또 건축 착공 이러한 요인 지표들이 2025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건설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정책 효과에 따라서 3분기 일부 지표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건설 경기 전반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25년 3분기
전문건설업의 전망과 경기 체감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또한 회복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하도급 공사 위주로는 공사 대금 수금 그리고 또 자금 조달 여건이 좀 악화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 건설 업체들이 사업 환경을 지속하기에는 좀 정체 상황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러한 수치를 좀 반영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 그게 바로 25년 2분기 전문건설업의 BSI 경기실사 지수인데요. 실제로도 이 BSI 지수가 최근 3년간 가장 최저 수준이기도 하고,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고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3분기 전망은 전문건설업이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년도 2분기 주택시장 동향 그리고 3분기 전망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2분기를 시장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는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다. 위축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월 대비해서 5월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각각 0.4% 그리고 1.7% 상승한 반면에 전국과 지방으로 각각 보시면 전국은 0.1% 하락,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택매매 거래 건수로 보더라도 사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주택매매가 거래된 건수가 약 6만 5천 건 정도인데요. 사실 이거는 월 평균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건수의 약 52% 수준이 수도권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건수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 측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분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좀 금리 인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의 부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국 주택시장을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약 6만 7천 호 정도 되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소폭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미분양 주택의 약 한 76.5%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방의 미분양이 굉장히 좀 전국적인 주택시장의 회복세를 이끌기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좀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위주로는 좀 가격 상승이나 거래 회복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누적 그리고 수요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회복은 여전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진이 선정한 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리고 주택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이슈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요, 하반기 건설시장 전망입니다. 사실 건설 경기라고 하는 거는요, 수급 요인 하나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 그리고 정책 여건, 투자 환경 등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어떻게 건설 경기 전망을 하반기에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두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요, 하계철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실태와 대응 방안입니다. 국내 건설 현장은 사실 여름철이 되면은 온열 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급증하는 고위험 시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름철이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으니까 이러한 여름철에는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른 위험지역 점검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비교했을 때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을 리스트를 꼽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주택 보급률을 각각 살펴를 봐서 어떤 식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인지를 좀 판단하는 데이터를 삽입해 두었는데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리츠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본을 갖춘 리츠 방식으로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많이들 아시는 만큼 투자자들이 함께 수익을 공유하고 함께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이슈로 꼽았으니까 이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준비한 2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분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